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일찍 찾아뵙긴 했는데요. 오늘이 6월 2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여러분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자,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2589 정도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잠깐 미국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죠. 네, 보시죠. 다우지수도 보시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파동이 1, 2, 3, 4, 5 해서 짧은 5파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음봉 연속으로 두 개 맞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략 33,000 782 정도 갈지 아니면 이평선이 세 개가 몰려 있는 바로 위에 자리 33,550 정도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33,560 정도 이 자리는 저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조금 이게 상승하면서 약간 벌어졌죠. 이렇게 그죠? 그 자리까지 한번 와준다면 훨씬 부담이 덜하겠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요. 그리고 보조 지표들도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우도요. 그래서 다우도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추가 하락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략 현재 지수로 봤을 때 한 400포인트 정도 최대치 말씀드립니다. 하락의 최대치입니다. 400포인트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한 번에 400이 될지 두 번에 나눠서 될지 아니면 세 번 나눠서 될지 모르겠지만 한 400포인트 정도는 조금 더 하락할 여력이 있다. 어제는 245까지 빠졌다고 그죠? 그러니까 한 40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 하락도 최대 연료는 있습니다. 최대요. 자,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이익이 좀 사실 많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좀 찝찝하죠. 그죠? 이익이 많이 벌어졌죠. 나스닥이 추가 상승하면서. 그죠? 이익이 많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어쨌든 나스닥 현재 추세는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도 아마 다우보다는 올해까지는 좀 나스닥이 좀 더 앞서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한다면 내년쯤에는 오히려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좀 더 세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더 셉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올해까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은 뭐 11선에서 멈출지 어디서 멈출지 모르지만 일단 요 자리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죠. 13,300 정도 되는 자리. 이 자리는 굉장히 견고한 자리이기 때문에 11선을 살짝 깬다 하더라도 13,300 정도 요 자리는 쉽게 깨기 힘든 자리라서 지금 13,667이니까요. 이 친구도 크게 빠지면 한 300 정도인데 300이면 뭐 두 번에 나눠서 빠질 수도 있고 세 번은 최대치 하락의 최대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300포인트 더 이상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200이나 200, 뭐 150 될 수도 있고 잘 모르면 최대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을상을 가정했을 때요. 한두 번 정도 추가 하락 조금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주들 한번 좀 보시죠. 사마 알미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바로 이날이었죠. 처음으로 찬물을 끼얹어 맞은 날이었죠. 이날 그죠? 네, 제가 처음으로 찬물을 맞는 날이라서 한두 번 정도 더 추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마 알루미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114,700원이죠. 하락시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한번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사마 알루미늄은요, 일단 강력한 지지 라인이 103,520원입니다. 103,520원 이 자리가 1차적으로 강력한 우리가 매수할 자리,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력 매수할 자리고요. 또 이 자리가 살짝 한번 깨진다 하더라도 10만원을 살짝 깨는 98,000원이나 99,000원 정도, 그러니까 10만원 근처죠. 그죠? 그 정도가
2차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한 70% 정도 매수하고 요 자리에서 빠진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30% 더 매수를 해서 100%를 채우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이 멈출지 여기서 가격적으로 조정이 끝날지는 제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전기차는 특히 사막 알루미늄은 사 놓으시면 지난번에 14만 원까지 갔다 왔죠. 그죠? 사막 알루미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 믿지는 마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이 14만 원을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하반기에는 좀 넘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사막 알루미늄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냐면요. 만약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요. 일단 1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요. 10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보고 예를 들어 대충요. 15만 원을 목표 고점을 해서 당분간 사막 알루미늄은 요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 박스권을 보고 있고요. 다만 박스권을 만들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는 또 조금씩 고점을 올려가는 그런 계단식 모양의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15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한두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오면서 이 대시세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전기차주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는 올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는 올해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보지 마시고요. 올해까지 전기차주는 보시고 이제는 끝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년에 또 지수가 더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전기차주가 아니고 또 다른 섹터 오히려 코스피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나중에 내년에는 더 좋을 수 있듯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기차주는 올해까지만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제 친구가 여담인데 이거는요. 제 친구 그 친구가 아직도 인버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2주일 전에 만났나요? 3주일 전에 만났나요? 아직도 인버스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여러 번 조언을 해줬거든요. 바닥 잡았으니까 빨리 버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가야 되는데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그게 꽂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내가 일부라도 사막 알루미늄 그때 7, 8만 할 때입니다. 사막 알루미늄 잡아라. 더블 간다 최소한 그랬더니만 더블 먹기가 쉽냐? 더블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학을 떼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 말 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바로 14만 원까지 더블이 갔습니다. 그죠? 사막 알루미늄은 저는 이때는 물론 한번 물량이 터져 나왔죠. 그죠? 한번 이식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조정받고 나면 이 기준선 요 근처 아니면 살짝 기준선을 깰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10만 원 근처까지 조정을 받고 나면요. 그때 다시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하셔가지고 마지막 시세 하반기 있는 마지막 시세를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요. 또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눌러지고 요거는 지지자리, 요 자리는 지지대이겠죠. 96,000원, 97,000원 요 자리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고점을 넘기는 마지막 시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막 알루미늄이나 이 전기차주들 보면요, 전부 다 신용으로 매매가 가능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점거금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어도 우량한 종목들인데 전부 다 점거금으로 바꾼 거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좀 의아한 편인데요. 어쨌든 지금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신용되는 종목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죠? 신용되는 종목들은 세아 메카닉스 이런 주변주들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 보시면 하락할 때 많이 하락하잖아요. 그죠? 20에서 이미 꺾여버리고.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주들은요. 핵심주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기차주는 하반기에는요. 사마 알루미늄, 에코프로,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핵심주들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점점 상승해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때는요, 그때는 주변주들은 먼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주들을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하이드로 리튬, 리튬 표어스 이런 종목들은 고점 넘기기 힘듭니다. 지난번 직전 고점 넘기기 힘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못 가서 바로 꺾여 버리잖아요, 그죠? 사마 알루미늄은 그 고점을 돌파를 하고 눌려보고 받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주변주들은 이제는 손을 대지 마시고요.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엠텍 좋아하시지만 포스코 엠텍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마 알루미늄,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이런 핵심주들 위주로 마지막 하반기 마지막 시세를 저는 좀 누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 말 다 100% 믿지 마시고 참고로 마십시오. 자, 전기차주들이 쉬어가는 동안에요, 루닉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가 강력하게 캔들이 커지면서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한번 물량을 한번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이럴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심하라기보다는 지금 따라갈 자리는 아닙니다. 눌려지고 나서 나중에 그때 다시 한번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게이미들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물량을 시세를 한번 낸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충분히 눌림목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고점 넘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일단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자, 비올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지금 현재는 전기차주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용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의료기기 관련주 이런 쪽인데요. 비올도 보시면은 어제까지 이틀 동안 올랐죠. 그 다음 오늘 다시 눌러주고요. 크게 화려하게 표시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비올도요. 기간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이 종목도. 자, 차트는 무섭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손절을 빨리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이런 종목을 눌림목 받을 때마다 들어가고 또 받을 때마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손절이 가능하지 안 되시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보면 어제 올랐다가 오늘 조금 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전히 전기차주들이 쉬는 동안에 오히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종목 전기차주들이 바닥을 잡고 돌릴 때는 이런 종목이 또 오히려 쉴 수도 있습니다. 힘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끌고 갔다가 반도체가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의료기기나 임용주가 끌고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동차주가 항상 마지막에 올렸다가 시세를 본격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의 초입구간, 눌림목의 초입구간에는 항상 보면 자동차주가 마지막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임용 관련주들도 시세가 지금은 끝난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이런 종목을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급등 시세는 아니지만 꾸역꾸역 안정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꾸역꾸역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요. 어느덧 14만 원까지 좀 올라왔죠. 그죠? 그때 말씀드린 자리가 아마 요 자리인가 이 자리인 것 같은데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택도 마찬가지고요. 원택도 어제는 올랐다 오늘 다시 눌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성향에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다른 종목 가셔도 됩니다. 자,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셔서 기간에 수급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엘컴텍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자, 엘컴텍은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엘컴텍이 1570, 80원 할 때 댓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1500원 한번 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 예상대로 1500 일단 깼죠. 이 종목은 제가 좀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줄을 거나 봤습니다만은, 한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달러화가 좀 이제 약세가 돼야만이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달러화가 아직은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빠지게 되면 좀 금 시세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 친구는 어차피 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뭐 테마주기 때문에 1370원 정도 오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자리에 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돌릴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평선을 제 남들 끝나봤는데 오늘 그 수평선 자리에 일단 오기는 왔네요. 오기는 왔는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볼까지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 1370원 정도 오는 요 자리면 뭐 가감하게 1400원 정도 되는 자리는 가감하게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조금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 시세가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금 시세가 뭐 1900 뭐 30, 40 정도 되나요? 그죠? 저는 이 금이 1900을 한번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 차트도 계속 보고는 있기 때문에 일단 금 차트를 먼저 보고 나서 엘컴 때문에 후행하는 게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 차트를 보고 그때 저는 적절한 시점에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외에도요,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그동안 전기차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번 한번 눌림 못 받고 나면 이제 한 번 더 이제 시세가 나올 텐데 마지막 시세가 올 하반기까지는 그 외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일봉상으로는 뭐 이미 240에서 돌파했지만 주봉상은 아직 역배열된 월봉상 역배열된 종목들 많거든요.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도 보시면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보시면 이 종목도 지난번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바로 이날이었거든요. 음봉 맞은 날. 21선을 깨면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선 딱 터치하고 바로 급등 들어왔습니다. 이 앞날 음봉 받은 날 종가가 얼마냐면은 16,840원짜리가 불과 일주일 만에 22,0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제 내린다는 얘기는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2만을 넘겼으니까 지금은 쉬셔야 됩니다. 또다시 눌림을 받으면 그때 또 기간 외의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히 추세는 살아 있거든요. 일봉은 좀 가파르지만 주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죠? 이제는 이 친구도 조금 조정이 좀 들어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오늘 시세를 쭉 뽑아버렸거든요. 22,000원까지. 그러면서 꼬리를 좀 달았죠. 그죠? 이렇게. 자, 조금 쉬어가야 될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요. 이 바닥권에서 지금 기간 뭐 외국인이 계속 매일 쭉쭉쭉 조금씩 사모아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또 기간 외국인이 같이 조금씩 사모아가는 종목들도 또 기간만 사모아가는 종목이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 여러분 또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또 그런 종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아직은 전기차가 괜찮으니까 전기차가 가장 좀 낫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닥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 한번 보시죠. 이런 종목들은 꾸역꾸역 뭐 눌려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오늘 좀 눌림 받고 있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는 시세는 아닙니다. 또 올라가게 되면 8,000원에 막히는 구간 또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계단식으로 조금씩 좀 시세가 느리기 때문에 차례 현금 지고 계시는 분은 전기차주들을 적당한 시점에서 잡아보시면 대신 수급은 이 친구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모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급등하는 시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요 위에 머리에 지금 이평선들 매물들을 이 머리 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뭐 7,600원, 8,000원짜리에서도 걸린 적 특히 8,000원부터는 또 강력한 매물 구간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나중에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뭐 주식이랑은 모르죠. 여기서도 급등시킬지는 모르지만 이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좀 내년 이후는 뭐 올 하반기는 아니라도 지금은 하반기에는 차라리 전기차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요. 이런 종목들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유심히.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단타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사모아 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유심히 저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요. 2,555, 2,560 정도에는 코스피가 저점이 나올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